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지난 12월 10일 열린 제42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으신 바 있는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태영 여사께서는 일반 서민들의 권익 옹호 그리고 특히 여권 신장을 위해서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또한 여성 변호사 1호로 출발하신 뒤에 여권운동에 매진해 오신 열정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으셨다는 삶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을 받으셨다고 주위에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늦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도 오히려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저도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상을 받으신 훈장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하십니까? 격세지감이 있어요. 왜요? 왜냐냐고 네, 한때는 격돌적인 인권운동할 때는 나를 잡아녀서 네, 변호사도 빼들고 국민권도 빼들고 3년 지역언도를 받고 네, 병이 나서 집행정지에 나온 때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인권을 해나가는데 오늘은 국민의 대권상을 받는다는 게 어제 오늘이 너무 다르잖아요. 세상은 네. 많이 변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올바로 돼가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네. 올바로 되는 게 전 이렇게 하고 네. 기쁘게 받고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네. 여권운동 네. 그러니까 가족법 개정운동이라든가 상담소에서 하는 게 주로 70%는 여성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네. 여권은 인권 안에서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이제 여권운동이 인권의 운동의 범주에 들어갔다는 걸 생각할 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예. 나보다는 이제 후배들이 그 운동하면서 당당하게 인권운동을 한다고 자부를 갔을 걸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내가 사양할 수가 없었어요.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그래 보람을 느꼈어요. 예. 아마 그들도 보람을 느낄 거예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상담소 사업이라든가 여권운동하는 게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지게 됐어요. 예. 건강은 요즘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나가는 편인데 네. 3년이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15날만 있으면 3년이에요. 대수술을 받으셨죠? 3년 전에. 신장암, 아, 네, 예. 신장을 떼내고 예. 부신을 떼내고 네. 암 하나, 혹 둘, 네. 물주머니 둘 네. 다쓸 때는데 지금 3년 동안 네. 요만큼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네. 낫는 게 아니냐고 의사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3년 지나면 괜찮죠? 괜찮다고 의사 말씀은 그러세요. 예. 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러게요. 예. 그것도 현대의학이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요. 네. 네. 하고 조기 발견이 중요했다고 그래요. 예. 네. 예. 예. 요즘은 주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는지요? 어떤 일을 하시면서 보내십니까? 조금 조심을 하기 때문에 네. 내 직장에 나가는 걸 조금씩 덜어가면서 집에 앉아서 하는 일을 먼저 택했어요. 예. 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예. 그래서 요즘에 집중적으로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퍼센티지가 적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죽는 데는 범주에다 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 달랬어요. 그러니까 네. 내 병을 위해서 투병하는 노력보다는 빨리 죽을 테니 그 안에 해놓지 않으면 안 될 일. 네. 그걸 골라서 하느라고 고통을 하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하루 몇 시간밖에 안 잤어요. 네. 보통 2시, 3시에 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 네. 짧은 시간 있다고 한정된 시간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해낼 걸 다 해내야지. 일 욕심에서 해서 그 그동안 시간을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벌었는데 그게 내 건강을 깎아먹은 건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난 속옷이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네. 내가 속옷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뭘 했는 거 아니? 가족복 개정 운동사 네. 37년이나 된 거
내가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왜? 네. 그때 운동하던 사람 다 돌아갔었어요. 네. 나만이 남았어. 또 자료도 내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네. 자료도 내게 있고 네. 내가 내 막도 내가 하니까 네. 20년은 혼자 했기 때문에 네. 혼자 몇 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역사 안 쓰면 역사가 없는 거이 되니까 네. 후일에 많은 아쉬움과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네. 그걸 1,500페이지나 되는 거 다 썼어요. 하하. 말론 중에. 그래서 아마 이전 12월 말이면 정서가 다 끝날 거예요. 지금 한참 정서들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 저한테 또 쓰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또 있지요. 네. 그보다 먼저 쓰던 걸 중단했다가 저 그거 쓰고 지금 다시 하는데 교유록. 아, 교유록. 네. 네. 저 우가 아니고 네. 우인이란 교유. 말이 아니라 나하고 만났던 사람. 네. 사람 100인을 걸려서 한 10년째 써요. 근데 그동안에 사람이 자꾸 바뀌고 사람의 사정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네. 그 100인 교유라는 건 친불친을 가린 게 아니고 네. 내 인생 80년 가까이 지금 내가 만 76이거든요. 네. 77채 들었는데 그동안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네. 기억에 남는 정도도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100명만 네. 다 했어요. 네. 그중에 내가 받아서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 그로 인해서 내 생활의 방향이 어떻게 잡아지는 거 네. 그런 영향을 주신 분 참은 그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입어서 네. 내가 철랑빛을 말 한마디로라도 갖고 가려고 말을 써놓아야 할 뿐 그리고 내가 그를 뭐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로 인해서 어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특별한 그래서 내가 보람을 느꼈던 네. 그런 사람 그 특별한 사연이 있는 사람 100인을 골라서 한 70은 언론에 해놓고 30은 뺐다 뺐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30명은 좀 유동적이군요. 네 그래서 네. 다- 앞으로도 더 인상적인 아니, 사람이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거진 지금 다 마감하고 아, 예. 지금 한 사건에 걸린 몇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챕터에 한 사람을 넣지 않고 어떤 그룹을 하나로 보기도 했어요. 아, 그 여러 사람이 거기 등장하겠군요. 그러면 네. 뭐 몇천 명도 하나로 들고요. 또 한 사람만도 어린애 하나도 한 사람도 들고 아하. 그렇게 해서 100이라고 해서 지금 끝났는데 한 사람의 원고만 아직 못했어. 그게 집단의 하나인데 예. 그것만 못하고 다 됐어요. 예. 예. 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네. 100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참 그 대단하신 분들이겠습니다. 이 여사님 일생에 영향을 주신 분이라니까. 거의 대단한 것보다는 나같이 뭐 그렇게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 평범한 사람이 오늘 이만큼 살아왔다는 거 여기까지 끌어왔다는 거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걸 극복했다는 거 그거는 내가 한 거 아니고 마치 상 받은 게 말하자면 내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가족복 개정운동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초창기에 10년 15년은 끌어왔지만 그다음에 동지들하고 한 가지 같이 한 거니까 상을 우대표로 받은 거고 상담소도 내가 시작은 했지만 10년까지는 혼자 했지만 그다음에 지금 37년 동안 35년 동안 같이 들어했으니까요. 네. 대표로 받은 거니까 거기에 인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네. 주고받은 거예요. 네. 한 게. 네. 당연히 이 여사님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준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뭐 낳아주신 부모님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군 되시는 고 정일영 박사님도 물론이죠. 그 안에 한 분 들어가실 수 있고 중요하지요. 그렇겠습니다. 네.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교유라고 하니까 우가 아니라 네. 만났다는 거니까 네. 첫째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만난 분이 우리 어머니죠. 네. 근데 그 어머님이 예를 든다면 왜 내가 교유록에 썼는 거 아니? 특수한 거 어머니가 나해준 특수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교육에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네. 내 6살 날 때, 5살 날 때부터 제가 3남매가 있는데 큰 오빠는 미리 나이가 많아서 차이가 있었고 난 막내딸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들은 공부했지만 오빠 하나 오빠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3년 차인데 그 남녀를 두고서 그 어떻게 7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둘 중에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공부 잘하는 놈만 시키겠다. 우리 힘으로는 둘은 다 못 시킬 것 같은데 둘 중에 남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똑똑한 사람을 시킨다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시킨다고 그래서
등빛불 넣고 공부하는 거 볼 때 기름을 밤에 자고 나면 얼마나 많이 쓴 아이가 누군가를 그걸 살펴보세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빠하고 경쟁을 했어요. 오빠보단 기름이 많이 없어져야 되고 네. 오빠보단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둘이 같이 등빛불을 똑같이 기름을 줘서 똑같이 폈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기름을 줘서 하세요. 네.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불만 켜놔도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쿨쿨 자는 거하고 그게 다르죠. 네. 그거 불을 제 시간에 꺼야 되지 않아요. 아하. 그건 다 알죠. 어머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참 구식 어른이신데도 합리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학교 문에도 못 가보셨어요. 예. 기차 연변 240리 들어간 모양상 같은데 기차를 열어서 쌀날 때 내가 구경을 했고요. 네. 쌀나물 벼 말이에요. 네.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궁금하고 그림해 봐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서 쌀나무가 나오는지. 네. 쌀나무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네. 그게 아베 나서야 봤고 그 사람 그렇게 논도 없는 싹골 고향이 산골이에요. 어디십니까 원래? 나기는 운산 북진 금광 세계적으로 제일 금 많이 나는데 네. 근데 거기에서 그 금을 누가 캐는 거 아니 미국 사람이 와서 그 기술로 캐서 한국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차지해가지고 네. 차지라는 건 빌렸단 말이에요. 빌려가지고 같이 일을 나누는 거예요. 네. 우리 기술로는 땅을 파서 지하 30리까지 들어갔어요. 내가 거길 들어가 봤는데요. 네. 아, 건 19살 나서 가봤어요. 들어가 봤어. 거기서 9살까지 자라고 그다음에 크게 짜가지 자란 건 지금 얘기가 많은 영변 네. 서울이 난 영변서 내가 컸어요.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다 영변은 기차 연변 90리고 네. 내가 난 곳은 기차 연변에서 기차 보기 힘든 240리를 걸어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뭐 무지한 깊은 심산 유곡에서 살았죠. 아주 천하이죠. 네. 네. 그런 데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지금 생각해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공부를 시키는데 끝까지 시킨다. 네. 끝까지는 언제든지 매일 그중에 한 놈만 골라서 끝까지 시킨다. 네. 그건 내가 그때 컸으면 끝까지가 어디라고 한 거 물었을 텐데 어머님이 이화전문 졸업하는 날까지만 보셨어요. 네. 근데 내가 그 후로 서울 법대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박사하고 미국 가서 또 대학 가고 이것까지 끝까지인지 그러면은 저 오라버님보다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켰으니 그러네. 오라버님은 공부를 못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조금 가정 형편이 나아지고 어허. 오라버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먼저 취직을 해서 버니까요. 네. 둘을 다 똑같이 시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큰 오빠는 취직하셔서 이제 돈 버시지만 네. 둘째 오빠하고 이 여사님하고는 같이 공부를 그래요. 했군요. 네. 아버님이 나 1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하하. 그 독립운동 하시댔어요. 예. 그리고 되게 돈 좀 있으셨대요. 네. 돈을 독립작으로 보냈는데 네. 그걸 나르던 사람이 최상선 씨라고 지금 애국지사에 여기 훈장 받으신 어른인데 돌아가셨어. 근데 그 따님이 여기 계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걸 우리만 알았어요. 내 글을 써서 그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신 걸 알았어. 그 정도로 그런 집안이니까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아이 셋을 기르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글쎄. 그러는데도 두 아이를 기차도 구경할 수 없는 도매 글쎄요. 산골에서 말이죠. 글쎄요. 근데 예. 미국 사람이 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어머니가 신식머리를 가졌더라고요. 예. 거기서 나온 생각이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어머님께서 이화여전 졸업하시는 것만 보시고 그리고는 돌아가셨나요? 그리고 돌아갔었어요. 하하. 네. 예. 지금 이북에 누워 계실 텐데 네. 가면 제가 이렇게 되느라고 성묘 한 번도 못 하고요. 네. 예. 예. 또 그렇게 되면은 아주 마음이 심란해집니다만은 어디 그런 그 성묘 가고 싶어 못 가 생사를 모르는 그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 가족이 어디 이 여사님 한 분뿐입니까? 그래요. 예. 그렇죠. 천만이 된다고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네. 이 지금 집필하고 계시다는 그 교유록에 말이죠. 그 부군대 씨는 정일영 박사님이 뭐 틀림없이 끼어 있을 줄로 그럼요. 알고, 네. 저 셋째로 끼었어요. 세 번째로요. 네. 네. 둘째는 오라버니 끼었고요. 네. 오라버니 덕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라버니가 날더러 7살 나서부터 넌 변호사 돼야 된다 그래요. 왜요? 몰라요. 그래서 말을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마. 몰라. 네, 근데 옛날엔 말 잘하면 변호사 하라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나운서를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데
내가 변호사가 뭐예요, 오빠? 네. 넌 몰라. 네. 이 다음에 크면 대줄 테니까 네. 해야 돼. 그래서 동네 사람이 여자아이들 학교 못 가거든요. 남자만 네. 가지. 여자아이들도 남복 입고 학교 좀 가는데요. 네. 몇 사람이 학교에 못 오는데 내가 학교를 가니까 동네 노인들이 논이 되면 큰 모델까 그럼 변호사 그럼 변호사가 뭘까 몰라 그러면 날들어 조명꺼이 봐라 네. 저 뭘 태갔대고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태갔다고 그런다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셨어요. 네. 그 할머니 지금은 그거 됐구나 그럴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 정일영 박사님과는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1936년 네. 36년 12월 26일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네. 제가 36년 봄에 2월에 졸업했는데 네. 이화 전문 졸업하고 평양 고향으로 거기도 또 내가 유학교는 거기서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취직해 갔을 때 유학교 선정할 때 그를 만났죠. 네. 그래서 그 거기서- 중매로 만나셨습니까? 그렇지요. 네. 아니 아주 중매는 아니고 네. 저분이 좋겠다. 네. 내가 저 산 게 좋고 저 사람 좋겠다 이럴 때 좋아졌어요. 그럴 때 그럼 신식말로 하자면 연애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애가 네. 70%될 거예요. 네. 70-80% 되고 네. 목사님들이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봐서 자꾸 밀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들은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이유 때문에 결혼했어요. 예.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그것도 비밀도 다 돼야 되겠네. 네. 첫째, 네. 이제 내가 12월에 결혼할 텐데 네. 4월에 내가 3월에 평양을 내려갔는데 4월에 도산 선생님이 대전서 감옥에서 나오셔서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요. 네. 그 나오셔서 저 평양 한 몇십 리 밖에 시골에 대보산이라고 그랬나? 그런 산에 네. 어떤 조그만 막사에 가서 계셨어요. 네. 근데 그가 그를 데려다가 못에다가 강연회를 열더라고요. 정일영 박사께서요. 예. 그가 주장해가지고 예. 그가 사회하고 그가 안창원 선생님 소개하고 줄곧 그를 그 강연회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려와서 벌써 남들이 저 남자한테 넌 혼이 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유심히 봤죠. 네. 근데 그런 어른을 모셔다가 강연회를 한다. 괜찮은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거기서 사회를 하고 인사말을 하고 하는데 제법이더라고요. 어허. 네. 뜻이 있는 남자로구나. 네. 애국하는 남자로구나. 네. 감히 그래가지고 저 큰 교회에서 여기 정동교회 같은 네, 큰 저 교회에서, 용락교회 네. 같은 교회에서 그다음 더 큰 교회가 있는데 남산교회라고 거기서 하는데 교회 유리창이 다 깨지고 평양 사람이 다 동원됐는데 들어오긴 몇천 명밖에 못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럴 정도로 평양을 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걸 봤는데요. 네. 그때 멋있는 남자다. 뜻이 있는 남자다. 네. 저거 사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예, 돼서 예. 매력을 느꼈어요. 아하.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연희전문학교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일본 말로 쓰랜다고 거부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는 그 교회 옆에다가 조그만 다다미 며칠 깔고는 그 공장 남들 데려다가 밤에면 민족 의식화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 박사가요. 예, 그러니까 저 위험한 노릇 하는데 그래도 장하구나. 야, 저 사람 멋있구나. 네. 그렇게 돼서 우리 집안이 다 반대하는데도 했어요, 내가. 예. 그렇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짝사랑부터 시작이 되셨구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 그가 박사님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예. 그런데 그분이 나를 먼저 알았는데 네. 서울서 와서 며칠을 누웠대요. 친구 집에 떨어지길 이제 서울을 떨어졌는데 네. 시골로 가기 전에 여기서 얼마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네. 내려왔대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하는데 이화대학에 캐롤을 하는데 정동교회에서 한 60명이 음악단이 하는데요. 네. 내가 메소소프라노 그때 노래를 조금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메소소프라노로 솔로를 파이브 올겐 맞춰서 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 옆에 앉았던 이북에 납치돼간 이명옥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생문학 박사가 그분이 여봐요. 장가를 가려면 저런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은데 내가 제일 우리 처제하고 친구인데
멋있는 여자라고 날 그랬대요. 예. 근데 노래하는데 아주 유심히 봤대요. 정 박사님께서.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날 먼저 알았어요. 음. 그래서 와서 그이가 말을 먼저 꺼내서 혼인만 이렇게 되기 시작했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난 둘 알고 했죠. 그래가지고 교제해서 금강산에 가서 연애했어요. 네. 금강산에가 연애한 건 금강산에 수양회가 있는데 그가 선생이에요. 네. 연사고 강사고요. 네. 우린 수강생이에요. 네. 이 학교 주일학교 선생이니까 네. 주일학교 선생 훈련회 갔어요. 예. 갔는데 그가 강연하는 걸 내내 봤죠. 예. 그래서 손이야 뭐 긴껏 봤죠. 예. 가고 그거 다 필요한다며 집단으로 저 구롱연까지 예. 다 넘어가고 삼서남 만물상을 다 같이 봤죠. 예. 근데 삼서남에 사람이 여럿이었을 거 많이지 아닙니까? 많지요. 그러니까 뭐 같이 오손도손 가까이 지낼 틈은 그냥 없었겠는데. 가까이 와 붙으니까 가까이 마음에서 얘기하면 갔죠. 아, 그 네, 많은 친- 중에서도 또 두 분이 또 그래, 두 분만이 특히- 아니라 내 형님 가까운 형님 한 네. 분이 다 같이 갔어. 그런데 삼서남에 갔는데 예. 내가 빨락빨락 산을 잘 올라 시골 처녀니까 네. 그 삼서남 옆에 척 앉으니까 멀리서 앉았다가 뭐라고 감상을 얘기하는 건 삼서남이 아니라 사서남이로군. 그러니까 이태영 박사님도 한 분 더 끼는 겁니다. 네, 한손 선녀가 선녀가 하나. 앉았다. 사서남이로군. 그랬더니 내가 예. 아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다 내가 좋았나 그때는 내가 좋은 모구가 없었어요. 예. 근데 가서 그런 걸 다 보고 종합해서 아 저 사람은 괜찮겠다. 사실은 공부하려든지 이렇게 빨리 홀린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좋아져서 그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네. 이제 그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말이죠. 바위 위에다가 턱 앉혀놓고서 아하, 얘 신선 선녀로구나 그러고 이제 그러면 금방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럴지도 예. 모르죠. 그래서 그 정일영 박사님과 결혼하신 후에 정 박사님께서 그 독립운동하시고 뭐 그러다 투옥도 많이 되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 아주 그냥 뭐 가정 형편이 말씀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들으셨군요. 예. 네. 그 결혼하고 해방될 때까지가 그러니까 36년 12월 26일에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 예. 내가 가르친 학교 강당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 도산한 장호 선생님은 축사를 하시고요. 예. 지금 도산 선생님을 아는 분으로 접촉 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저 하나래요. 네. 그래서 내가 도산 선생님 다음엔 내가 가서 말 한마디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의 제자를 했는데 그가 정 박사하고 가깝더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 주셨어요. 네. 그랬는데 정 정 박사하고 박사는 하자마자 결혼한 이튿날 시어머니께서 너희 신랑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네. 제가 절을 하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 네. 절을 하고 신혼여행 뭐 그런 거 갈 새 없어요. 둘이 다 가난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안 가고 자고 일어나서 저를 인사를 드리니까 너 앉아라 그러더니 너희 신랑 과거 아니? 그래서 네. 저 몰라요. 네. 그럼 뭘 아니?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PhD 박사과제 하고 왔죠. 네. 사회학으로 했다며요. 네. 그렇지. 근데 내가 하나 대줄 게 있다 미리. 네. 너 나하고 사는 동안에 14번 갇혔다. 어. 그 알아라. 이래요 날더러. 네. 그래서 내가 14번 이제 잡혔다. 네, 잡혔다 들어갔었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어머님을 주시했어요. 무슨 말이 나와서 저 말을 결혼 이튿날 나한테 그런 걸 예고를 할까. 그래서 뭔지 내가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쳐다보니까 네, 낯세게 변하지 않고 주시하는 거니까 아이고 참 문턱 높은 집이 다리 긴 며느리 들어왔군. 어허. 문턱이 높은 집에 다리 긴 며느리 안성맞춤이 네,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들어왔대도 놀래지 견딜만 않고 하겠다 이런 얘기. 놀래지 않는다. 예. 놀래지 않고 침착했다. 예. 또 그걸 받는 눈치로 뭔가 하고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쳐다만 보니까 야 이거 됐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거예요. 하나는 맞는 사람끼리 만났다. 네. 앞으로 견디갔다 예. 하고 장례를 예견한 거로 그런 예. 네, 그랬어요. 그러면 투옥을 몇 번이나 하시던가요? 그래 그래요. 결혼한 다음부터. 그래, 결혼한 다음에 6번 했어요. 예. 결혼한 다음에 14번씩 안 하고 6번 했는데 해방 전에 4번 하고요. 예. 4번이 5년 반 했어요. 예. 8년 사는 동안에 해방 전 9년까지 되지요. 네. 그 동안에 5년 반을 네. 예. 아니 그 전에도 막 같이 맨날 그냥
부정선진이라고 해서 형사가 하루도 떨어지는 날이 없고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고등계 형사 뭐 그랬죠. 네, 그 그들이 일본 형사들이요. 부정선인이라고 이 날인을 붙여서 네. 갈 때 미국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동네 노인들이 호적을 떼다가 속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송월동 141번지가 이 집이 호적이야. 그래서 네. 서울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 서울 사람 아니야. 왜 그랬나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호적을 몰래 떼다가 서울에다 올려놨었대요. 저거 장래에 있는 청년인데 외국까지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8년 9년 결혼 생활 하시는 동안에 해방 전에만 5년 반을 옥살이를 하셨다. 그게 옥살이고 그동안에 그 숱한 고생 채택한 건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살림을 하셔야 되는데 옥바라지를 하시고. 살림 정도가 아니죠. 들어가 있어서의 비용. 무슨 비용인가 하니 제가 선생 월급이 60원인데요. 네. 20일 만에 95원을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50원은 밥값 네. 차입 내는 거. 네. 45원은 비행기를 너무 태워서요. 비행기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팔매에서 매다놓으면 팔이 뚝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져서 골절이 다 떨어져요. 네. 그다 골절 잡아와서 붙여줘요. 가면 밤엔 하고 운대요. 너무너무 쑤세서요. 그래서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못 자갔다고 등장을 들었대요. 이 사람 불쌍하게 이렇게 놔서 이렇게 자꾸 울어서 잠만 들면 우는데. 골절이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주사를 사오랬는데 그게 내가 모르겠다고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일본의 다케다의 인테레닝이라는 주사예요. 이게 지금 60년이 가까우는데 55년이나 됐는데도 안 미치는 주사 이름을 생각하는 거 보라고요. 다케다의 인테레닝이라는 주사 사주노래인데 어제 사요. 못 사갔다 했더니 돈만 가져오라고요. 그래서 그걸 와서 그 후로 누구든지 정 박사가 저 집행일을 늘 짓고 되니까 영국 신사고째 모째니까 전 모째 아니었었어요. 체구랑 키 크고 하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모째로 집행일 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웃으면 걷질 못해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요. 예. 여기가 자꾸 흔들렸어요. 늘 지팽이를 짚었던 건데 그게 못이 아니라 자기 고문당한 그 흔적이 평생을 지팽이로 짚었지요. 그동안에 나는 고생을 얼마나 했는 거 아니. 처음에는 60원 월급에다가 살 일이 없어 이짓저짓 다 해서 절제 간사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돼서 이화 선생님들이 절더러 누비 장사를 하라고 삭바느질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비 이불을 저 앞에 들어가지고 누비 이불 만들어가지고 네 소망관 가지고 네를 해서 메고 댕기려면 전차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동대문박 창신동하고 저 노랑진 건너서 형제상점하고 화신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이고 행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향천동으로부터 불광동까지 있는 사람들한테 소된박하고 이거 전부 행상을 하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럴 때 무슨 고생인가 하니요. 첫째는 내가 장사를 안 해봤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삭바느질 길거리에서 구멍가에서 삭바느질 하면서 삭바느질 하다가 삭바느질 할 게 떨어지면 들고 나가서 또 저고리 한 감 사세요. 치마 한 감 사세요 하고 여기 자막대기를 들고 행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가위가 없어서요. 좋은 가위 다 빼들어가고 총칼맨이라고 좋은 다 강한 나쁜 가위를 100을 줘서요. 그거를 그냥 썰려면요. 피가 떨어져요. 지금도 다 아시겠지만 저런 실크나요. 부드러운 거는요. 가위가 안 듭니다. 안 들 흐물흐물하면서 자꾸 집히가면 안 돼. 그러려니까 그걸 하룻밤에 명주 100피를 그걸 다 빨아서 풀을 해서 염색을 해서 그리고 다짐이 발다짐이 손다짐이 그다음에 다듬이질 그다음에 홍두깨질 그다음에 다림질 그래가지고 썰려면 피가 뚝뚝 떨어져서 손이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외국에 가면요 항상 내가 장갑을 잘 끼는데요 안 끼면 변호사들이 그래요. 당신 얼굴하고 당신 말하고 당신 직업하고 당신 손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요? something wrong. 뭐가 좀 뭐 좀 잘못됐다. 당신 손이 병으로 그랬느냐? 왜 이렇게 험하고 노동자의 손 같으냐 그래. 노동자의 손이 동서남북으로 손이 다 갈렸어요 이거. 손이 다 이렇게 전부 달렸는데 가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남편한테 그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찌그런 찌그 없어요.
항상 웃었어요. 그래서 날더러 코에서 미소하는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언제만 우는 거 아니 가위질하다가 저절로 너무 아파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자꾸 뼈는 이렇게 휘고 가니까 마지막 혼자서 그냥 가슴이 아파서 아 가위 좋은 가위 가져보면 좋겠다. 둘째는 전화 한 번 잊어보면 전화로 누비 입었는데 가져가도 되겠냐 물어보면 좋을 걸 가서 물어보고 와서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서 노량진 가려면 가고 통대문 가려면 30리에요. 고르면 서대면서 그게 나한테서 다리가 이렇게 벗어요. 그래서 밤에 방송을 했어요. 김자경 씨가 아실 거예요. 김자경 씨하고 같이 더블 콜테 이인범 김성태 선생님 김생렬 씨랑 해서 더블 콜테라면 전자표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그렇게 해서 안 돼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나고 집도 없고 길거리에서 우리 아들 태철이요. 지금 태철이 오늘 길에서 낳게 됐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오보다가 자기네 아리까는 남의 집에서 아이를 갑자기 낳았어요. 그래서 오라버니 댁이 이불을 끊었어요. 그런 고생을 할 때 해방태니까요. 유엔 총회 첫 번 갔다 오다 예물이 뭔지 아세요? 크고 작은 가위예요. 그래서 내가 가위 지금 소용없는 데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위 사다 놓은 게 근 200개 돼요 지금. 가위가 그저 그렇게 그냥 네. 예, 한이 맺혀가지고 네. 가위만 그래서 예. 가위만 갔다 오면 예. 정 살 데 없으면 비행장에서도 가위 하나 들고 와요. 정 박사님이 네. 예. 그게 고장 나한테 대한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극진했죠. 네. 그저 이화여전을 졸업하신 후에 결혼하시고 나서 또 법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왜 가셨어요? 해갔느냐. 변호사 하시려고요?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 하라고 예. 그래서 결혼하고도 내가 밤잠에 자다가 창고대로 운대요. 예. 왜 우냐고 날 깨워요. 그러면 예. 공부 못했어요. 1분 했대요. 예. 내가. 그러니까 공부 못 시킨 게 그게 아파하더니요. 해방할 때 우리가 즉시요. 다 껴안고 형무소에서 나왔는데 같이 앉아서요. 아 내가 보따리로부터 해방됐다. 네. 당신 형무소에서부터 해방됐다. 네. 해방이 좋긴 좋고 나라가 해방됐다. 네. 민족이 해방됐다. 아 이렇게 해방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이제 그랬는데 네. 서울을 만져왔어요. 예. 시골서 예. 만져와가지고 해방됐는데 아 편지 인편에 보내는데요. 빨리 오세요. 서울거리에 내가 다녀도 잡아갈 사람이 없어. 또 둘째로 지금 내가 집을 하나 얻어서 세빠는 하지만 취직을 했기 때문에 사택이 있어. 하고 전화가 있어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빨리 와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기회가 있으니 어서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밤을 뛰어서 이남에서 왔지요. 예. 그래 와서 첫 번 남녀공학의 제도생일 때 46년 3월 1일에 내가 입학했어요. 복과로. 나 혼자 입학했어요. 그때 내 아이의 어머니, 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살림 뒷바람맞좀 하면서 그러면서 서울법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사까지하고 박사까지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고시에 합격하신 건 언제죠? 그게 51년이에요. 네. 그건 부산 피난 가서 했어요. 그때도 고시 합격한 여성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제가 첫 번이었죠. 예. 네, 그때 그 고시 합격하셨으면은 이 법조계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법관이 된다든가 검찰관이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죠? 안 했나요? 못했죠. 왜요? 그제 처음에 고시 드니까요. 신문에 뭐라고 대서 특별 나오는 거 아니? 아, 별 따는 여성이 나왔다. 네. 별 따는 여성이라고 하늘에 별 이렇게 땄다. 보더니 하늘에 별 땄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더니 좀 있더니 뭐요? 별을 생각 따도 못 살게 나를 탄압을 하는데요. 네. 저 판사 지원했어요. 네. 지원하면 뭐든지 다 줄 텐데요. 지금도 다 주지요. 자기 지원한 대로 되게 다 되는데요. 내가 판사 지원했어요. 네. 그랬더니 나 혼자만 거부했어요. 네. 역사적으로 나만 지금까지도 거부한 거 없어요. 나 하나만이 거부를 왜 당했는데 거부를 했을까요? 그때 첫째 부전이 달아왔는데 여자는 시기상조다. 판사가 될 수가 없다. 아직 이르다. 네, 고대면 이어 하던데요. 지금 어린 애들도 하는데요. 22, 23도 다 하는데 나는 40이나 됐는데 모여리긴 모여들이 돼. 딴 핑계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이승만 박사님하고 가서 한판 결판을 내고 싸움을 했었어요. 굉장한 싸움을 하셨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냐고. 야당집 마누라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 정치한다고요. 그래서 야당집 마누라 안 시킨다고 그래서 그저 꼬맙니다.
법적에 들어오면 저 세 사람이 합의부가 있는데 좌배석입니다. 이거 발언권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은 단독도 못합니다. 아무 재판에 영향이 없습니다. 해도 무관애들이에요. 야당집 마누라 못 쓴다고 그래서 그땐 이승만 박사를 이러면 내가 힘가지면 이승만 박사를 가만 안 두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용서하고 그 마음 하나도 없어요. 네, 내가 갈 대로 다 가시고 오늘 간 길에 후회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변호사는 하게 하던가요? 변호사요. 그건 자유업인데 뭐 그건 허가받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신고만 하면 되니까요. 그 변호사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 이래 첫번 여성으로서는 변호사죠. 처음입니다. 그러면요. 첫번 벌써 거치니까 여판사라고 그래요. 여판사라고 그러고 기름하는 대로 여판사라고 다 수소도를 해주고 그러더니 여판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변호사 했죠. 그 변호사 되자마자 그러면은 가정법률 상담소 차리셨습니까? 내가 상담소 한다는 걸 상담소라는 건 뭔지 알았나요? 네. 그걸 생각도 못했던 건데요. 변호사를 개업하니까 세상에 필요가 나를 만들었어요. 당장 문을 여니까 줄로 섰는데요. 우는 여성만 줄을 들어서는데 돈 가지고 오고 변호사 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줘야 되고 점심을 먹여야 되고 눈물 씻어야 되고 우리 사무소 우리 집에다 사무소 간판을 열었는데 내자동 667번지에 했는데 안방 건널방 마루방 우는 여자만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점심 먹여야 되고 저녁 먹여야 되고 갈채 전사뼈 줘야 되고 이런 불쌍한 여성만 그냥 계속 해오니까 내가 그때는 아찔해 오더라고요. 아, 내가 변호사가 됐다. 하늘이 나를 이거 시켰구나. 이거 하라고. 바로 이거 하라고 생각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이게 운명적으로 내가 우리 반에서요. 전체 다 지금 판검사로 나온 분이 10번이니 안 돼요. 100명이나 98명이 졸업했는데 근데 내가 고시도 내가 들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젊은 사람, 쌩쌩한 사람 다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들었나. 고시에는 협잡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들었나. 하늘이 나를 도왔구나. 바로 이거 하라고 나를 태가셨구나 싶어서 그게 내가 용와서 거룩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래도 다른 여자가 첫 번 역사의 변호사 됐다면 그 꼴을 보면 돈 버는 변호사 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그 일선에서 몸소 행동으로 그 노력을 해오셨는데 어느 정도 결실을 보셨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제 결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당돌하지만은 가족법 개정한 게 제도적으로 가족 제도를 그러니까 여자 차별하는 차별의 긴 두껍고 높은 장벽을 무너뜨렸죠. 그 때문에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대부분 윤곽은 사람을 차별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성 차별 못하게 됐어요. 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차별 못하게 됐어요. 처가지기 때문에 그 다발 못하게 됐어요. 인구의 3분의 2가 구제됐어요. 여자면 절반일 텐데 처가집까지 다 하기 때문에 또 남자들도 구제된 거 있어요. 그거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3분의 2, 5분의 3 이상 구조됐다고 봤기 때문에 인간 해방의 역사니까요. 굉장하다고 자부해서 내 법조 인생 40년에 둘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는 가족법 개정을 맞춰서요. 내가 죽어도 요거는 해냈구나. 난 간단했어요. 하나는 가정법률 상담소를 통해서 법의 소민화에 법의 소민화 운동, 법의 생활화 운동 그리고 법률 구조를 해서 약자에게 나눔의 역사, 나눔의 철학. 무슨 한 고아원 양로원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길러주고 하는 거죠. 집 주고 가진 거지만 우리는 지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응원해주고 근심 걱정을 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뒷받침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러니까 주는 건 같기 때문에 나눔의 철학이에요. 그 때문에 이거 사회복지의 고차원에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면서 내 인생을 바치기엔 너무너무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없이 생각해요.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지만은요. 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속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보호해 주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죠. 모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요. 그동안에. 억울한 사람, 약자, 지식 부족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걸어간 사업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하다 그런 사업을 만나서 시작을 했는지 이건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달프긴 해도 내가 잘 되겠다. 예. 네, 감사하게 예. 생각해요. 예. 네. 근데 집안에서는 여건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여건 난건이 할 게 없어. 예. 내 남편은 미국 공부를 바로 하는데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민주적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참 인간을 소중히 여겨요. 네. 아내를 소중히 여겨요. 근데 나는 내 최대한으로 아내로서 어머니로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싶어요. 네. 해도 나를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 밥을 하려면요. 네. 당신 비싼 사람인데 그거는 사람 시켜도 되는 거 노동자 시키면 돈 주고라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은 돈 주고 못할 일을 들어와서 하시면 책 쓰시오, 공부하시오, 글 쓰시오 이래요. 허허. 네, 그리고 내가 늦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할아버지보다 남편을 낳은 네. 할아버지가 나가 먼저 나가고 늦게 들어와도 아무도 말할 상이 없고 어떤 때 내가 짜증이 날 정도로 나한테 좀 화를 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아유 고맙구만. 뭘 고마워요. 난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지. 네, 그래서 내가 11시에 들어와도 괜찮고 10시에 들어와도 괜찮고 9시에 들어와도 괜찮은 그런 남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부될 또 사람이지. 무슨 애정이 없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fik장도 없는 말씀을 아니에요. 제가 아니, 드렸습니까? 아니요. 예. 네, 한마디 예. 예, 좋은 일 돌아가실 때 유언 쓰자고 그랬어요. 예. 유언으로 말하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얼굴이 하얘져요. 그래서 네. 내가 먼저 유언하지요. 네. 우리 다 늙어가니까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리고 위로해주면서 내가 먼저 유언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유언을 해요. 네. 그러면 아버지 뭐든지 하고 싶은 말을 나해서 대서든 다시 오니까 나를 손목 잡고 뭐란 거 아니. 당신은 나를 따라와서 네. 너무 고생을 해서 네. 내가 마음이 아프고 네. 두렵게 생각한다고. 네. 나 아닌 다른 남자하고 했더라면 이보다만 더 성장해서 더 큰일 할 사람인데 나 때문에 그 모든 젊음을 다 새겨서 그 정열, 그 건강, 그 의욕 네. 그걸 다 내가 깔아뭉갰으니 내가 죄인이지 용서하라고 내가 가더라도 용서하라고 내가 잘못해서 나 따라왔다가 당신은 당신의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고 내려온 능력을 절반도 못 쓰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사죄한다고 그래요. 하하. 그래서 아빠 내가 너무 나와댕겨서 나 미워졌지요. 이다음에 저 세상에서 결혼 안 되면 누구하고 왔어요. 네. 그랬더니 그걸 말이라고 해. 예. 당신하고 또 할 거야. 이태미하고 또 할 거야.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질렁난다는데 아니 난 이태미밖에 없으니까 예. 당신하고 또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성공한 거지 뭐. 그럼요. 예. 예. 근데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인권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욕심 뭐 민주화되는 한이 건- 없겠지만 네, 민주화라는 말하고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민주화에 노력을 해서 상승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멀었죠. 네. 멀었고 법으로도 멀었고 사실로도 멀었죠. 지금 시국으로 봐서도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인권 문제가 아직 우리들이 염려할 정도니까요. 예. 아직 노력 더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으로 또 이북 보는데도 선생님, 형님 노릇 해야지요. 예. 네, 사람을 사람답게 다 길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한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최선의 목적, 최고의 목적을 민주화시키면서 인권,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권 문제는 제가 만족한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싶군요. 네. 앞으로 남으신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은 꼭 저기서? 이루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로서는 내가 조그만 여자니까 내가 맡은 내 지식의 범위 내에서 내가 할 게 있고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내 힘에 겨워요. 내 연령이나 내 교육이나 내 경험이나 그건 내가 그런 나의 비전이고 내 철학이지 내가 하겠다는 건 한 모퉁이에서 조그만 돌이 될 거예요. 그건 뭔가 아니 법의 우산을 만들 거예요. 네. 지금 상담소 20개를 했는데요. 20개서를 했는데 51개를 매려면 구청
아니 지청 지원 있는 대로 다 가면 51개예요. 네. 51개 화살을 가진 우산으로 전 민족을 덮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억울한 자, 돈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우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늘로부터 위임받는 그러한 사업이 이 땅에서 덮어줘서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바람 맞고 뜨거운 햇빛을 넘어쬐서 일사병 안 걸리고 아무튼 그 양산 아래서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길러지는 법의 우산을 전국에 맡기고 그게 동시에 이북까지 벗어서 네. 네 밤에 내가 어떤 기자 보고 이북에서 온 사람 보고 좀 그러라고 그랬어요. 우산 발을 거기까지 벗을 생각을 있다고 여연구 보고 그러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연구실을 잘 아니까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법의 우산을 만들고 싶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새 집을 지어요. 네. 새 집을 지는 그거 하고 지옥 지부 설치하는데 지금 한국에 21, 우리 것이 21, 미국에 12이 있어요. 네. 네, 조만간 미국에 14이 되겠어요. 네. 전 미국의 한국 사람을 위해서 미국 애국 사람 보는데 저 민족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민족이라고 위대한 민족이라는 걸 배워주고 싶어서 거긴 거기대로 하고 여긴 여기대로 해서 억울한 자 없게 사람이 비겁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가야 그래야 아까 문화인이 되고 그것도 다 될 여유가 있지. 탄압받고 몸을 해지도 못하는데 뭐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용기 있게 걷어 세우는 그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싶다. 끝까지. 그래서 조금 더 살면 내가 그걸 다 하겠다. 예. 그러고 되면 내가 쓰고 싶은 지나간 일을 다 기록해 놔서 후배들이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느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느나 이런 걸 좀 쓰는 걸 네.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어요. 네. 조그만 인생이 뭐 나야 그거 하면 되지. 여러분 모탱이에서 하나하나 집에 돌이 됐어요. 하나하나 벽돌이 됐어요. 안전한 벽돌 찌그러지고 구멍 뚫어지고 찌그러 이렇게 되면요. 그 벽돌 하나 때문에 다른 집이 다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벽돌 하나를 단정히 내가 벽돌 한 장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영웅이 없어요. 한 돌 하나가 꼭 가뜩가뜩 이렇게 맞춰 짜지면 전체 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한 민족 사회가 그리고 조그맣게 소수민족으로 민족주의만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지금 세계가 하나 되는 지구 가족이에요. 인류와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란하고 지금 친한다고 난리치면서 뱀이 운동하지요? 안 돼요. 다 좋다. 너도 좋다. 여기 다 친구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죠. 세계인으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제 알겠습니다. 소원입니다. 예. 마지막 소원. 네. 오늘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애써 오신 것이 헛되지 아니해서 이번에 그 참 훌륭하신 그 훈장을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건 못지않게 앞으로 하실 일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에 상을 받으신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님을 모시고 법조인으로 본면하는 이웃과 함께 살아오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